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오늘은 쌍끌이 형님과 시장에 대한 방향성 모색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신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주제 이렇게 주셨습니다. 외국인이 끌어올린 뒷심. 참 반갑죠. 모처럼 만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예. 과연 이 연속성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지에는 물음표. 잠시 뒤에 좀 체크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주말 사이에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어요? 뉴욕은 왜 이렇게 급등한 종목, 급락한 종목이 많은지 그게 눈에 딱 들어왔고요. 멀미 났죠, 사실. 그리고 기술주가 좀 큰 폭으로 빠져갖고 예. 금리가 많이 올랐나? 그리고 금리부터 바로 확인을 했는데 금리는 또 떨어졌어요. 국채 네. 금리는. 그러니까 뭔가 좀 혼란스러운 양상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지수 러셀 2000 지수가 좀 큰 폭으로 빠진 거를 봐서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급등한 종목,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 종목이자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는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팹리스라고 저희 그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인데 예. 어닝 서프라이즈를 그 전날 장 끝나고 내놓으면서 무려 18%나 폭등을 했어요. 그 덕에 다른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약세였는데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0.2%로 선방이 됐죠. 많이 빠진 종목 봤더니 엔비디아가 ARM이라는 반도체 설계 회사, 영국 회사인데 인수를 추진했었는데 여기 좀 제동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4.5%가 빠졌고 뭐 투톱이죠. AMD도 마이너스 4.4%, 마이크론은 뭐 마이너스 1%대에서 낙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모더나가 그 1.7% 올랐는데 아까 얘기했던 도큐사인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 금요일만 전자선명 세계 1위 업체인데 예. 이게 뭐 이제 그 실적도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고 너무 그 주가가 이 회사 뭐 그 금요일 날도 많이 빠졌지만 주가 흐름 보면은 무슨 그 상급자 코스 스키 슬로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빠졌어요. 주가가 너무 심하게 빠지고 있어요고요. 도큐사인도 그렇고 그 전에는 줌이 먼저 그랬잖아요. 줌도 이제 그 실적에 안 나오면서 예. 한번 실적 발표하고서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될 게 아니에요. 도큐사인은 훨씬 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댓글을 보니까 좀 망연자실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네. 여행주 트립닷컴도 마이너스 12%, 전기차도 뭐 테슬라가 마이너스 6.4%, 리비아인이 마이너스 5.5% 빠졌고요. 목요일 날 좀 그 아무 이유도 없이 위드 코로나주들이 막 올라왔었거든요. 항공주, 카니발 같은 회사, 크루즈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약세를 보이면서 뭐 하루 천하에 끝났습니다. 뭐 큰 폭으로 대부분 빠졌고요. 달러 인덱스하고 뭐 유가는 큰 움직임은 없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리가 의외로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 처음으로 1.3%대로 내려앉았는데, 근데 기술주가 또 급락했다. 이게 좀 흐름이 뭔가 좀 혼란스러운 흐름인 것 같고, 예. 고용지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가 차트로 고용지표 그려왔는데요. 뭐 쇼크죠. 굉장히 그 쇼크인데 이것 때문에 뉴욕이 밀렸느냐? 그렇게 보기도 참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발표를 했는데 예. 장 초반에는 그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눈에 더 들어오는 게 온앵커가 정확하게 그 짚어주셨듯이 이런데도 뭐 긴축은 궤도로 나의 길을 가련다 이런 얘기 들어온 게 그 저도 눈에 제일 먼저 띄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조금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이제 혼란스러운 시장. 아직 미증시 내부적으로 이제 종목별 흐름도 봐도 갈피를 못 잡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방향이 뚜렷하게 뭐 아래로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매크로 지표나 뭐 금리나 달러의 방향까지 같이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 국내 보겠습니다. 금요일 수급 특징주는 어디에 좀 주목하셨어요? 뭐 외국인 기관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탓되는 거 중요하고요. 일단 수급이 좋았던 종목은 네이버, 효성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좋습니다. 효성그룹주가 요새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워낙 목표가하고 지금 괴리율이 큰 종목들이 효성그룹주 좀 많이 있더라고요. 증권사 목표가고요. 예. 그 이외에 이제 NC소프트, SKI 테크놀로지도 수급이 좀 좋아지는 종목들이고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고 기관은 하이닉스 사고 이게 이제 굉장히 고착화된 패턴인데 이게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 좀 자신감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코스닥은 역시 반도체 장비입니다. ISC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가 연속 쌍끌이 매수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에코프로빔, 카카오게임즈, 다날, 컴투스 이런 종목들도 금요일에 쌍끌이가 났던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이 기관이 나흘 연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수급 대장주로는 요새 뭐 반도체 핫되기를 했으니까 반도체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한미반도체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예. 사흘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10월 이후 연기금이 꾸준히 사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나흘 연속 사고 있는데 조 차트에서 좀 주목해 볼 부분이 파란 선이 주가인데요. 예. 주가가 11월 달에 한번 출렁하고 빠졌어요. 근데 초록색 선하고 빨간색 선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조정받았는데도 계속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조정받을 때 담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 이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 대표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주 반도체 조립 테스트 회사가 주요 고객인데요. 대략 한 2018년부터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후공정을 좀 외주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글로벌 그 외주 회사에 좀 수출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VP라는 장비가 이제 가장 주력 그 제품이고요. 비메모리 쪽 투자 사이클이 2020년부터 시작됐는데 앞으로도 최소한 2, 3년도는 더 지속될 것으로 저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올해도 물론이고 내년에도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여기 이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외주업체 주요 수출을 수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외주업체 수출하는 것보다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 직접 수출하는 게 당연히 마진이 크겠죠. 근데 요새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VP 장비를 수입해서 쓰는 게 있었는데 이걸 자체 개발을 해갖고 지금 테스트 다 끝나고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좀 체크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는 아직 갈 길이 있다고 보시는 저는 뭐 내년에는 올해 지금 연말이 아니고요. 예. 내년에 반도체가 살아날 것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장주 등급 디램 뭐 반도체가? 들어섰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어쨌든 일정이 잡혀 있는 게 DDR5가 잡혀 있고요. 예. 그리고 메타버스 그러는데 뭐 반도체 없이 뭐 메타버스가 구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수급 대장주로는 한미 반도체 꼽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야기 이제 외국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깜짝 컴백을 예. 한 상황인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우선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이 나온 게요. 금요일에도 개장 초에 이제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서 아예 다 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웬걸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매수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게 근데 12월 들어서 4월 연속 1, 2, 3일 동안 반복이 됐던 얘기죠. 예. 그러니까 시장도 지수가 코스피가 플러스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월 연속 양봉을 냈다는 게 중요하고, 여기 또 반가운 게 금요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팔다가 사기 시작하니까 똑같이 따라가는 주체가 있어요. 연기금이 똑같이 매매합니다. 기관이랑. 외국인 사기 시작하니까 연기금도 사고. 사실은 연기금은 굉장히 많이 비워내갖고 주식 채울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좀 역할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이 왜 살까, 외국인이. 제가 이제 요 차트는 몇 번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미 팔 만큼 팔았다. 특히 장기적으로 제가 2010년부터 차트를 그려서 이제 가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31% 정도면 과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딱 머리 맞고 제가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머리 맞고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팔 만큼 팔았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올해 너무 많이 팔았어요. 특히 1월부터 10월까지 주식 매도 규모가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았다.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거꾸로 환율은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새 지금 뭐 1180원대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일반적인 환율 말고 올해 이제 그 10월 달에 환율이 1200원을 한번 찍었죠. 근데 그 정도가 고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일반적인 환율이 아니고 제가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거 한번 좀 들고 왔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원래 그 환율이라는 거는 달러 기축통화에 대비해서 뭐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다 이걸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원화로 구매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그 달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랑 교역하는 여러 가지 그 통화들이랑 가중치를 줘서, 그리고 거기다가 한국의 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구하는 게 이 지수인데, 환율은 위로 올라가면 원화 약세인데 이건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면 원화가 약세거든요. 근데 이 지표가 무려 8년 만에 최저치까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원화가 그만큼 싸졌다는 원화가 거죠, 싸졌다는 다른 얘기도 있고, 통화에 비했을 때. 두 가지가 이제 이런 그 실질 실효 환율의 급락을 불러왔는데, 첫 번째는 달러 강세였잖아요. 예. 위안화가 더 강세예요, 달러보다. 근데 우리나라는 위안화랑 굉장히 밀접한 비슷한데, 관계가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10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나오고 있죠. 예. 이 부분도 두 개가 영향을 미치면서 실제로 느끼는 그 실질 실효 환율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 실제 신뢰 환율상으로 봐서 바닥이 아닌가. 외국인들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부터 주식을 사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최근에 아시아권 국가에서 전부 그 주식을 사느냐, 한국에서만 삽니다. 이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 대만도 좀 같이 사고 막 이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만 사고 있어요. 표를 보시면은 뭐 사주 누적으로 봐도 그렇고 대만 같은 경우가 그전에 좀 그 11월 초 이럴 때는 중순까지 샀었는데 그 최근에 보면은 엄청 팔았거든요, 주식을. 한 주간. 그리고 데이터가 날짜가 조금 이상한데요. 좀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숫자는 맞는데 그 제일 세 번째 그 우리나라 7억 6천만 달러 산 게 12월 1일자 기준입니다. 12월 1일자로 끝나는 그 날짜 기준이고요. 한국만 사는데, 그러니까 왜 한국만 사지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이 업계 사람들 얘기만 드러내는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전선언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굉장히 특징적으로 외국인들이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도 한국 주식만 사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사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거의 모든 업종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업종별로 모든 업종을 사는데 특히 아까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주고 기관이 하이닉스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이 탑2 종목이 좀 견고하면은 시장 전체가 자신감을 가지면서 상승 종목도 막 늘어나고 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일 것 같고 그래서 그 외국인 사는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들 사는지를 좀 봤는데요. 뭐 전기전자, 서비스, 금융, 그리고 뭐 코스닥 반도체 이렇게 해서 좀 살펴봤는데, 업종 말고 종목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전기전자 쪽에서는 삼성전기, MC넥스, 그리고 뭐 네이버 NC소프트도 최근에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SK도 지금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뭐 반도체 중에서는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은 그때 이제 그 이오테크닉스하고 하나마이크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수급이 좋은 모습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 팔 만큼 팔았다. 원화 가치 쌀 만큼 싸졌다. 맞습니다. 11월 들어서 아시아 국가 그래서? 대비 다른 국가 대비 우리 시장을 사기 시작했는데 예. 업종별로 또 고루 사고 있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예, 종목까지 맞습니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전기전자, 서비스, 금융, 반도체 별로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제 나스닥이 급락을 했고 또 헝다 그럼 리스크가 불거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좀 하락 출발 예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을 좀 싸게 담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시장이 악세로 갔을 때 제가 네. 진검승부란 얘기를 하면서도 반도체주 급락했는데 우리나라 그 탑2가 얼마나 좀 견고한지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시장에 뭐 조정받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탑2의 움직임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예. 시장은 여전히 자신감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양대산맥 두 든든한 형님이 좀 잘 버텨준다면 맞습니다. 괜찮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